혹시 이거 배당주 말고 또 혹시 뭐 좀 좋게 보시는 섹터나 뭐 기업 뭐 배당이 아니더라도 뭐 성장주 쪽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혹시 뭐 좀 있으실까요? 성장주는 사실은 있잖아요. 네.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성장주는 지금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 가치주가 오르고 난 다음에 보통 성장주가 오르기 시작을 하거든요. 성장주가 오르려고 하면 리스크를 지는 자금 자체가 일단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다 리스크를 자금이 지려고 하고 있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나름 국가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환율이 지금 막 미친 듯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 얘기 자체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때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거니까 팔리는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성장주는 지금은 저는 안 권하고 싶습니다. 안 권하고 싶고 단지 지금 공부는 해야 되죠. 네. 공부는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요즘 태조 이방원부터 시작을 해서 맞아요.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책에 네. 태양광, 음. 풍력 이걸 4월 달에 우크라이나전 터지자마자 봐야 된다고 일단은 말씀을 일단 해드렸는데 그게 지금 많이 오르고 나니까 지금 막 이게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건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아니다. 예,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이것도 이 방송에서 처음 공개를 일단 하다 보면 요즘 생각에 드는 거는 뭐냐면은 메타버스 아시죠? 아, 네. 메타버스. 지금 얘기하는 메타버스는 저는 반은 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리포터, 제페토라든지 하는 부분을 들어가서 한번 해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끼리 모일 수도 있고 춤도 출 수도 있고 뭐 같이 모여서 음악도 연주하고 부동산도 사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게 메타버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마비노기라는 옛날 게임이 있는데 마비노기 영웅전 말고 그 이전에 마비노기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주식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게임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 핑계로. 그 게임이 보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모닥불 피우고 놀아요. 집도 막 부동산도 팔아요. 부동산도 팔면 그 부동산을 사요.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하고 어디서 만날래? 그러면 덤바턴에서 만나자. 오늘 저녁에. 그게 안에 있는 장소거든요. 덤바턴 분수대 앞에서 만나자. 뭐 그럼 거기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거하고 지금은 다른 게 없죠. 같잖아요.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가 제대로 된 메타버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까지 가고 디지털 트윈이 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세계 자체가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혹시 애니메이션 좋아하십니까? 그렇죠.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요즘 웹툰이나 이런 거 보면 뭐 하나 끼고 난 다음에 가상의 현실을 뭐 내가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는 돼줘야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기계가 필요하죠. 이 기계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누가 잘합니까? LG 이노텍이 잘하죠. TOF 센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쪽 관련된 부분 LG전자도 이런 쪽은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쪽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놓으시면은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많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성장주는 있잖아요. 사실은 돈 아니면 뭐예요? 자, 이 얘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책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적어드린 적이 있는데 비디오 테이프 아십니까?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옛날에 아시죠? 빌려봤죠. 빌려보셨죠? 네. 작은 비디오 테이프 있고 큰 비디오 테이프 있어요. 소니에서 만들었던 게 작은 거였고 큰 것도 있죠. 우리가 이제 VHS라고 하는 게 이제 큰 비디오 테이프인데 질은 누가 더 좋았다? 소니에서 만든 게 훨씬 더 좋았어요. 음질이라든지 하는 거, 짱이 더 좋았는데 기술 표준이 큰 걸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소니는 비디오 테이프계에서 물러납니다. CD로 바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해서 이게 기술 표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게 기술 표준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2차 전지에 뭐 들어가냐 하면 히토류 들어가죠. 히토류는 무슨 뜻일까요? 희귀한 토잖아요. 희귀한 흙이죠. 희귀한 흙인데 전 세계에 다 있는데 이거 채취를 하는데 일단 환경오염부터 시작해서 이게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원래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환경오염 심해지니까 자기들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국에서 야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환경오염 무시하고 일단은 그쪽에서 많이 하다가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일본하고 한번 히토류 전쟁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히토류 전쟁하고 난 다음에 히토류를 중국에서만 했으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원래 히토류 전쟁 하기 전에는 중국이 점유율이 거의 90% 정도 되다가 네. 지금은 점유율이 한 45%, 55% 정도 될까요? 호주에서 많이 합니다. 호주에서도 많이 하고 히토류는 다 했어요. 단지 이제 오염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문제들 때문에 일단 그런 건데 자, 그러면 히토류잖아요. 히토류가 오염 문제도 있고 막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차 안에 히토류 들어가죠. 2차 전지에. 풍력 터빈에도 히토류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태양광 전지에도 갈륨인가 히토류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 바꾼다 그러면 히토류가 더 이상은 히토류가 되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히토류라며 히토류인데 이게 태양광에도 들어가 풍력에도 들어가 지금 전기는 화석연료에서 그쪽으로 싹 다 바꾸겠다 그래. 자동차에 2차 전지 부분에 히토류 들어가는데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싹 다 뭐를 바꾸겠대요? 전기차로 싹 다 바꾸고 이게 히토류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상하네요.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2차 전지라고 하는 바뀌나요? 그러면? 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얘기했던 리튬 인산철 전지가 있고 우리 리튬 이온 전지가 있잖아요. 이게 뭐 황으로 바꾸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인산철 전지 얘기하면서 물론 이제 이게 중국 편 들어주기 위해서 머스크가 했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구상에 굉장히 풍부한 광석 중에 하나가 뭐죠? 철이잖아요. 철기 시대가 있었던 이유는 철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기 때문에 철기 시대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리튬 인산철 전지가 뭐죠? 철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술 표준이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도 리튬 쪽. 그렇죠. 일단은 뭐 그래서 리튬 인산철로 갈지 리튬 이온 전지로 갈지 아니면 제3도 생길 수가 있겠죠. 다른 쪽으로 또 갈 수가 있으니까 단순히 이게 된다 성장주는 이게 된다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싸이월드 아시죠? 네.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이런 것도 만들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이전에 누가 있었다? 싸이월드가 있었다. 그러면은 싸이월드는 엄청 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템을 가지고 있더라도 못 키우면 못 크는 수가 생길 수도 있죠. 있기 때문에 성장주를 할 때는 저는 자산의 10%를 안 넘었으면 좋겠고. 그러세요. 네, 이거는 더 아니면 뭐예요? 더 아니면 뭐라는 얘기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여기서는 바이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뭐로 가고 있죠? 고령화로 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고령화로 가고 있는데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계속 암에 걸리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처음에 어릴 때도 암에 걸리는데 어릴 때는 암에 걸리면은 우리 면역세포가 이걸 암이라고 인지를 해서 얘를 타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포들은 사실은 1년 반인가 만에 한 번씩 다 바뀌거든요. 작년에 내가 아니야. 그래요? 작년에 내가 아니야. 근데 세포가 그렇구나. 이제 죽고 재생을 할 때 100% 재생을 못 해요. 99%, 뭐 98% 재생을 하면서 노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면역 부분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암에 걸렸다가 몸이 자율적으로 치료를 했다면 나중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면역 부분을 강화를 하면은 암을 치료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뭐를 이용해서 유전자, 가위, RNA라든지 하는 부분, 그렇죠. 크리스퍼를 이용을 해서 이걸 낫게 하는 부분도 일단은 생길 수가 있고 여러 부분들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바이오 관련된 부분의 얘기들도 지금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뒤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바이오는 100% 우리가 선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우리도 지금 앞서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죠. 툴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성공 확률이 높아요? 실패 확률도 그렇죠. 실패를 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실패를 하는 게 원래 정상인데 실패 한번 하면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박살이 날 수도 있고 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 진짜 10배 이상 100배까지도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이 성장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성장주가 사실은 투자하기에는 가장 어렵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미래를 자꾸 읽는 힘 자체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읽어야 되는 거 이런 부분에 자꾸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요것도 요 방송에서만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면 5G 관련된 종목군들을 봐야 돼요. 태조 이방과 전혀 관계없는 5G 관련된 종목을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저자님 그 성장주에는 막 빅테크에는 들어가는 건 아닌 거 같네요. 그건 이미 좀 다 커가지고 성장주에는 포함되는 주식이 아닌 건가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도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 많이 올랐죠. 새로운 기술부터 시작.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사업 모델이 바뀌어요. 사업 모델이 원래 구글이라는 회사가 원래 야후의 검색 그렇죠. 모델 그 원래 검색이었죠. 좀 도와주던 작은 회사였잖아요. 근데 야후는 망했잖아요. 그렇죠. 구글은 올라왔잖아요. 왜 그러죠? 이게 검색이라고 하는 부분을 야후는 팔려고 한 거고, 그러니까 고급 검색 뭐 이런 걸 갖다가 팔려고 한 거고, 구글은 검색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뭐 광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분이 바뀌다 보니까 이거는 야후하고 구글하고 그냥 봤을 때는 둘 다 검색하는 회사인데 사실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얼마 전에 제가 넷플릭스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귀 근처의 여기 뒤쪽에 있는 신경이 내가 뭘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준대요. 네. 그래서 만약에 버즈가 조금 더 확장이 돼서 귀 뒤편까지 이런 식으로 센서가 이어지게 되면 내가 뭘 보고 난 다음에 진짜 내가 공포를 느끼거나 뭘 보고 난 다음에 내가 기쁨을 느끼거나 하는 부분이 버즈를 통해서 데이터가 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내가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서 뭘 검색을 하는데 제가 요즘 이제 뭐 프리다이빙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프리다이빙이라고 검색을 해서 장비를 이렇게 보다가 어떤 장비를 봤을 때 내가 진짜 기쁨을 느끼고 살까 말까 고민하는 데이터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넘어가면은 내가 그 물건을 한 4-5번 봤단 말이에요. 4-5번 봤는데 갑자기 나한테 배송이 왔어요. 난 결제도 안 했는데. 그 물건에 내가 손이 쥐었어요. 그럼 내가 이걸 반품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데이터 활용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도 성장을 어떤 식으로 지금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용으로 가고 메타는 개인용으로 가고 이게 지금 노선이 다 달라졌거든요.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이것도 지금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 네, 카카오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 지금 많이 밀렸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카카오 왜 밀렸죠? 카카오 계속 자회사 상장시켜가지고. 자회사가 상장을 해가지고 카카오가 뭐가 이익이 훼손됐나요? 그러니까 약간 뭐 가치가 자꾸 분산되고 지주회사 느낌으로 변한다고 해서. 원래 지주회사였는데? 카카오는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그러니까 다 인적 분할이라든지 물적 분할을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밑에 법인이 140개 정도 지금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한 개 상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카카오를 쓸까요? 안 쓸까요? 쓰겠죠. 카카오를 쓸 거잖아요. 카카오 택시를 부를 거고 카카오페이를 할 거고 카카오로 사람들하고 그룹 채팅을 할 거잖아요. 그럼 카카오의 기업 가치는 훼손돼야 훼손되지 않아요? 그건 훼손은 안 되는데 지금 빠진 건 어떻게 보면 대형주기 때문에 빠진 것도 있고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빠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업 가치는 훼손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당연히 제자리를 찾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너무 골목 상권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망하면 뭘 쓸까요? 페이스북 써야 되겠죠. 뭐 인스타그램에 DM 통해서 대화를 해야 되지 카카오를 통해서 대화를 하진 않을 거잖아, 그렇죠? 아마 이 부분은 우리나라는 지금 카카오가 지금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건데 구글이라든지 다른 회사들이 왜 글로벌 회사라 그럴까요? 다른 회사들은 우리 네이버가 없으니까 다 먹혔으니까 일단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회사가 없어지면 우리도 먹히겠죠. 그러면 이 두 회사가 제가 생각할 땐 그냥 없어질 회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성장 관점이 아니고 저는 이거는 가치주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원래 가치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밀렸으니까 뭐 충분히 가치주 관점에서는 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